이게 어쨌든 경북, 경남, 울산 뭐 산불 피해 구제 지원 예. 특별법 이제 가결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좀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밀었던 문신사법,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강조했던 이 산불 특별법 예. 이거를 서로 지지해주기로 이제 사전 합의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신사법도 좀 이름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신사법은 33년 만에 비의료인이 문신업을 할 수 있게 예, 이제 허용이 예.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법을 서로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막상 투표를 하니까 제적 218명 중에 찬성은 213명이고 기권이 5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석에서 목소리 큰 이미자 의원이 왜 기권해? 누가 기권하랬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 그 다음에 김정재 의원이 이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어. 근데 김정재 의원의 주장은 호남에서 불이 나라는 것이 아니고 불이라는 게 이런 재난이 영남에서만 일어나냐 호남에서는 안 일어나냐 이런 발언이었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듣고 보면 뭐 불은 뭐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겁니까? 뭐 이게 뭐 이런 지역의 문제입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거죠. 법사위 상황이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55%로 지난 조사보다 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취임 후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24, 14%포인트 차가 나는데 이게 아마 리얼미터나 다른 곳의 여론조사와 비교했을 때 두 당의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대면 조사이고 그래서 보통 야당 지지율은 대면 조사에서는 더 낮게 나오고 왜냐하면 밝히길 꺼려한다. 그 ARS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채택하는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기계가 질문하니까 좀 편하게 얘기해서 야당 지지율은 그때가 좀 더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관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 갤럽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고요.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갤럽 홈페이지도 꼭 참조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김윤희 기자. 네. 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뚝 떨어졌네요. 그 갤럽에서 보니까 8월 셋째 주에 56이 나온 적은 있었는데 대부분 50%대를 기록한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고 네. 취임 후 지금까지 주로 64, 65, 60 이상 횡보를 했었는데 55로 뚝 떨어졌어요. 이거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응답률은 11.4%. 왜 떨어졌다고 갤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갤럽에서는 아무래도 그 여당의 이 강성 그 행보가 영향을 미쳤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네, 사법 내란 전담 재판부 뭐 이런 거 네. 밀어붙이고 있는 거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그리고 이번 주는 특히 이제 3박 5일 강행군을 했고 유엔 총회 일정을요 할 만큼 했는데 지지율은 오히려 5% 정도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다 했는데 묻혔다. 그리고 자기네들 또 하나 그 섭섭하게 생각하는 네. 거는 원래는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참모가 모든 이슈를 다 끌고 갑니다. 대부분의 정권에서 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총선이나 지방선거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대통령실에 자원을 해서 손들고 들어가고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지 카메라도 한 번 더 받고 더 그 여론의 시선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총선을 유리하게 하려면 대통령이랑 사진 한 방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에 나가거나 아니면 법사위 근처에서 좀 얼쩡얼쩡 거리거나 아니면 라디오 가서 좀 강성 발언을 해야 그래야 내가 총선에 더 유리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네네 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금은 대통령실 참모가 아주 매력적이지 않아진 그런 좀 특이한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떻게 하죠? 이 시간에 나와서 추석 연휴 전에 안정적으로 60% 이상 국정 지지율 확보해야 된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의 특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게 민주당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근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청문회는 이제 이미 30일에 통과시켜서 하기로 하긴 했는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이게 정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사법부 압박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해요.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압박용이냐. 지금으로서는 근데 후자에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반드시 한다. 뭐 이런 말은 좀 덜 나오는 일단 반면에. 당론은 아니다.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꼭 단서를 붙여요. 예컨대 사법부가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병합을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안 하니까 우리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주장하는 거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먼저 해라. 뭐 이러고 있는 건데 법원 행정처 같은 데서는 아니 어떻게 대법원이 일제 그런 사건 배당에 가입을 하냐. 그렇게 되면 더 문제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일단 얼마 전에 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보선발로 뛰어왔다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접견을 한 거잖아요. 그 이후로 메시지가 조금 이제 좀 낮아진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청문회 기점으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안 나오겠죠. 예. 그 부분 내란 전담 재판부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민주당이 풀어갈지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소리를 높여서 반대한다, 사법 장악 시도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는 일종의 빌드업이다. 뭐 이렇게 그냥 외치는 것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민주당 내에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리스크까지 옮겨붙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요 틈을 어떻게든 좀 파고 들어서 여론의 지지를 받아보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까지 거기 그 단계까지는 지지가 따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갤럽의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잘한다 43, 잘못한다 44. 장동혁 대표 잘한다 30, 잘못한다 51. 이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아까 얘기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반영된 걸로 봐야 되나요? 부정평가가 훨씬 많네요. 오차 범위를 넘어서. 네, 아직까지 부정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4. 예.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숫자로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사위에서도 누가 옳으냐 문제를 따지는 목소리의 힘이 이런 지지율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는 숙성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뭐 잘한다 잘못한다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뭐 본인이 장동혁 대표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좀 불만스러워할까요? 이분은 근데 기본적으로 옛날에 뭐 했던 말들을 보면 컷오프 직후에 2016년이에요. 예. 그때. 손혜원 의원에게 지역구 양보하고. 예. 근데 뭐 민주당이 뭐 허리병을 앓고 있다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말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핵심 지지층을 아우르지 않는 이상 외연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본인 나름의 신념을 지금 한 10년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나름의 뭐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처음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본인이 일단 노려야 되는 거는 핵심 지지층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어떤 일련의 행보를 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주당이 그때도 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그 당시에는 여론을 상당히 신경을 썼고 즉 지지층뿐만 아니라 여론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해나가다 보니 결국은 검찰개혁조차도 이뤄내지 못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 검수원복을 시켜버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일종의 뭐 반면교사 그런 것도 이게 있죠.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그 당원들 입장에서도 뭐 아까 제가 당원의 분화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어떤 개인 팬덤 성격이 강한 쪽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발언해야 된다. 좀 점잖게 가자라는 주장이 굉장히 센데 그게 아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훨씬 다수일 수도 있는 건데 민주당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늘 양보해서 실기했다라는 그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도 아마 그분들이랑 좀 더 가까운 어쨌든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가
정청래 대표의 욕망을 드러내면서 정청래 대표만 부각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매일매일 대통령실에서의 그 많은 일정들이 그게 오히려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된다면 대통령실에서도 민주당에 좀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연락을 할 것도 같아요. 이런 상황이 지금 만약에 계속된다고 네. 한다면?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모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비공식적인 통로로 어느 정도는 얘기가 좀 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할 일이 그런 일이죠. 네. 예. 그 정치를 했던 분들이 비서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런 일을 해달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었을 텐데 네네. 지금 그 부분이 뭔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정대는 한 몸이다, 한 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예전 정부에서는 이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왔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게 당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게.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아침 그 모두 발언 같은 거를 일반 시민분들은 기사를 통해서만 주로 예. 보겠지만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늘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들은 꼬박꼬박 놓고 정청래 대표 쪽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 어쨌든 권력의 속성을 정청래 대표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서 선을 웬만하면 넘지 않으려고 굉장히 좀 나름 또 정치 베테랑이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악수 그때 회동했을 때 그때도 이게 원래 이제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를 악수시키려고 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중재자로서의 이미지 그런 걸 계획이 통실에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그 회동이 있기 전까지는 오히려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고 더 높이 가야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 쪽은 우리 지금까지도 선을 넘은 적이 없고 우리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상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절대 어긋남이 없다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우상호 정무수석의 역할이 그래서 더 중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 사람 범인 반드시 색출해야 된다. 이거 얼핏 성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연설 도중에 실제로 그랬으면 좋겠네라고 했던 것과 민주당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는 발언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 경남, 울산 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가결이 됐는데 여야 의원 5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한데 모아서 여야가 함께 통과를 시키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어느 국민의힘 여성 의원이 느닷없이 악담을 한 것이 영상에 포착이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누군가가 호남에서 불 안 나나? 라는 말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말에 웃는 소리였습니다. 이게 음성으로 좀 한번 틀어봐 드리겠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이게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웃으면서 할 소리입니까? 저거 상당히 좀 그렇네요. 이게 경북의성 산불 특별법 통과되는 순간 표결하는 순간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네. 예. 누군지 범인 찾겠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발언 당사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근데 예. 대신에 제가 김정재 의원의 실명을 얘기할 거면 이런 맥락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경북, 경남, 울산 산불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이제 가결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좀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밀었던 문신사법,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강조했던 이 산불 특별법 이거를 서로 지지해주기로 이제 사전 합의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신사법도 좀 이름도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신사법은 33년 만에 비의료인이 문신업을 할 수 있게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법을 서로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막상 투표를 하니까 제적 218명 중에 찬성은 213명이고 기권이 5명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석에서 목소리 큰 이미자 의원이 왜 기권해? 누가 기권하랬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김정재 의원이 이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김정재 의원의 주장은 호남에서 불이 나라는 것이 아니고 불이라는 게 이런 재난이 영남에서만 일어나냐, 호남에서는 안 일어나냐 이런 발언이었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듣고 보면
뭐 불은 뭐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겁니까? 뭐 이게 뭐 이런 지역의 문제입니까? 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거죠. 호남에서도 경북에서 불이 난 것처럼 불이 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고 재난은 이게, 지역을 가리지 가리지 않는다는 않는다.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황당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배신감이라는 맥락에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권을 한 5명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요.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그 산불 관련 특별법에 이게 오히려 살림을 훼손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차교근 의원이 거기 특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좀 동의는 하는데 이거 뭐 손상된 나무 자르면 산사태가 더 위험해지고 예컨대 피해자 지원을 하다가도 좀 난개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피해자 지원엔 찬성을 하니까 반대까지는 못하고 기권을 한다 이렇게 네. 5명이 기권을 한 거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기권해? 라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이 말이 나온. 예. 그러니까 황당한. 그러나 찾아봤는데 김정재 의원이 이 발언했다는 기사가 아직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우리 김상민 의원이 김정재 의원의 의원이 아니고 기자. 예. 예, 김정재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뭐 제가 얘기해도 사람들은 다 기자로 알아듣죠. 뭐 김상민 기자를 뭐 김상민 의원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그 김정재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목소리를 들어봐도 저도 뭐 김정재 의원하고 여러 번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확인해 봤어요? 김정재 의원인지? 일단 이 당에서 공식적으로 수석 대변인이 관련 백브리핑이 예. 오늘 있었습니다. 예. 이제 해당에는 김정재 의원인지 이런 부분을 언급한 건 아니고요. 배경에 이 발언의 맥락이 당연히 있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그래서요. 투표를 하지 않은 실망감에 나온 발언이지만 특정 지역이 언급된 데 대해서는 당 대변인이 유감을 표하기는 했습니다. 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네. 예. 근데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더 잘 알겠죠. 그렇죠.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손지훈 기자도 뭐 김정재 의원이다. 네, 알고 예. 그 발언 맥락도 저희는 예. 다 설명을 대신 드렸습니다. 본인이 저는- 이제 의원의 실명을 얘기를 할 거면 이 의원이 왜 이 발언을 했는지는 같이 전달을 해주는 그렇죠. 게 뭐 예. 지금 김상 기자가 그 얘기는 했으니까. 예. 저는 김정재 의원한테도 이 뉴스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또 뉴스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구에서 좋아할 만한 뉴스일 예.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산불, 경북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세게 발언을 했다라는 거를 지역구에 알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원래 쪽지 예산 같은 거 비판 기사 날 때 나도 쪽지 예산 했다고 이제 나도 같이 비판해 달라고 의원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지역구에서는 나쁜 알겠습니다. 의원은 예. 김정재 의원이 한 발언 뭐 좋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짧게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이야기가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도 사실은 의원들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칫하면은 호남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발언이기도 하다. 굳이 이런 이제 발언들을- 호남을 언급한 거는 저는 뭐 좋은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재난이 특정 지역의 문제입니까? 이 정도 취지로 발언만 했다면 경북에만 산불이 납니까? 뭐 이렇게만 했어도 오히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아쉽다 매우. 예, 김정재 의원 알겠습니다. 예, 김정재 의원이라는 것까지 주영진의 뉴스집객에 출연한 우리 기자들이 다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과정에 댓글 올라온 거 한번 볼까요? 김상민 기자는 국문학을 전공하셨나요? 표현이 좋네요. 예. 아닙니다. 야, 처음에 첫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던진 우리 김상민 기자의 그 욕망과 메시지, 희망, 낙담 뭐 이런 흥분과 낙담이. 표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흥분과 낙담. 오늘 기자들의 현장 소식 문자 0824님 너무 생생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그렇다고 하니 한숨이 나오네요. 이성민님 고릴라 게시판 AI 때문에 기자들 자리가 위태한 건가요? 그러나 세 분처럼 직접 취재는 AI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기자들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AI가 아무리 사람을 대신한다고 하더라도 취재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겠죠. 그렇죠? 예. AI 좀 많이 들어서 우리 기자들 뭐 좀 신문이나 이런 데도 매일 반복되는 기사 같은 경우는 혹시 AI가 대체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까? 뭐 날씨 같은 거라든가 뭐 그런 시도나 움직임은 없습니까? 네, 온라인 짧은 뭐 트들은 그런 이제 기사들이 출고되고 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문화일보는? 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아주 잘 날씨나- 썼더라고요. 예, 날씨나 뭐 프로야구 그날의 승부 네. 이런 기사들은 뭐 매일 반복되는 기사니까 AI가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취재는 속 이야기는
AI가 대체할 수 없다. 사람이 해야 된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